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치칸 뉴스 정혜림입니다. 눈이 내리는 금요일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전국 곳곳이 아마 눈과 비로 좀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빗길 눈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바치칸 뉴스는 망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폭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당내에서 급부상한 존재감으로 아주 신이 나셨더라는 김진태 의원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네, 눈 내리는 금요일 발칙한 뉴스입니다. 영등포는 이슬비가 내린다고. 눈이 그쳤나봐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는 밖에 안 보여서 눈이 그쳤나요? 아침에 눈이 꽤 많이 온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또 서울 어디 시장이에요? 또 화재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제도 화재 소식이 있고, 겨울철 워낙 좀 건조해서 화재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눈길 빗길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다들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발칙한 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18 망언의 후폭풍으로 지지율이 폭망을 했더라,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기사 제목만 보면 10%대 이렇게 폭망을 해서 폭망할 만하지 라고 생각을 하며 봤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폭망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또 이게 앞자리가 달라지면 또 어마어마한 이 폭망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10%대라는 게 또 중요하죠. 오늘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요, 12일에서 14일 4일간 전국 성인 1,2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주 전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였다고 해요. 19%. 이게 2주 전에 탄핵 정국 후 처음으로 20%대를 회복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막 지지율 올라갔다고 자유한국당이 아주 거의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막 지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5.18 망언 이후로 완전 그냥 2%포인트가 더 깎이면서 다시 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 오른 40%로 다시 40% 선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글쎄, 2%가 얼마나 폭망인가 싶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그래도 이 오름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왜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가 더 올랐는데, 그게 이제 다시 오름세가 꺾이고 하락세가 됐다는 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들의 민심과 전혀 상관없이,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정말 아우토반을 혼자서 달리고 있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민심이 더더욱, 지금은 2%, 초기니까 2%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이렇게 뚜렷하면 해지면 할수록 더욱더 이건 지지율 하락세는 불보듯 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네. 민중의 소리 화이팅입니다. 감사하고요. 네. 근데 이런 이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그사세인 것 같아요. 그들만이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국민들 민심 따위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 안에서 당대표가 누가 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듯해요. 어제 자유한국당 합동연설회가 열렸다는 거 아시나요? 근데 참 시기도 좀 그런데, 어제 당 윤리위를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합동연설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윤리위에서 그 당권에 도전하는 김진태 의원과 그리고 이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은 유예를 시키기로 했잖아요. 일단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지 어찌됐건 어떻게 보면 까딱하면 윤리위에서 징계안이 뭐 제명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합동연설회에 아예 참석을 못했을 텐데 그야말로 뭐랄까요? 이게 그 벼랑 끝에서 살아나서 이 금이 환영한 이런 분위기가 났던 모양이에요. 김진태 의원 어제 뭐 장난 아니었다 그래요. 이게 뭐 분위기 보시면 김순례 의원, 김진태 의원, 뭐 카우보이 모자까지 쓰고 김진태 의원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글쎄, 뭐 김순례 의원이 이번 이 망언으로 당내에서 존재감이 커져서 굉장히 기쁘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언론 뭐 보도가 나왔던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비난을 받으니까 오해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또 이제 뭐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정들이 보면 이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즐기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시죠? 실제로 합동연설회 분위기를 담은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어땠나? 거의 저 어제 발칙한 뉴스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뭐 지금 완전 당내에서 존재감 막 뿜뿜하면서 막 태극기 부대에 거의 아이돌처럼 이렇게 등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다 진짜 당대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 그래요. 어제 그 연설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그 한밭체육대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렸었는데 자유한국당 행사 시작부터 굉장히 이제 뜨거운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이 응원 열기 뭐 이렇게 자기들 이제 응원하는 의원들 응원하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거의 뭐 체육관 밖에서도 당원들이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응원하고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쵸. 까딱하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 때문에 묻힐 뻔했던 이런 이 당권 경쟁을 김진태 의원 5.18 망언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실히 살려준 건가?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 한번 제대로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퍼포먼스가 가장 돋보였던 후보가 단연 김진태 후보였다고 이 기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징계위에까지 갔다가 징계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구사일생으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된 김진태 의원이 거의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벼랑 끝에서 살아온 것 같은 이 적진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 같은, 아니 살아온 것 같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그 당내에서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연설회장의 그 김진태 후보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많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셔서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까지 쓰고 나오셔가지고요. 대전으로 오는 중에도 징계를 받았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할까봐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다. 그래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며 그러나 이것은 징계가 보류된 것뿐이다.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당에서 쫓겨날 수 있다. 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징계로 낙마할 수 있었던 위기를 지지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데 역이용을 한 겁니다. 너네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당대표를 뽑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 당에서 쫓겨날 수 있다. 일종의 약간 그 뭐랄까요,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마치 이제 굉장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돌 김진태 의원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킬 것이냐, 이런 이제 그 팬들의 팬심을 자극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조금도 뭐 징계위까지 갔던 것에 대한 본인의 망언에 대한 뭐랄까요, 반성이나 이런 것은 조금도 좀 자중하겠다는 모습 이런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내가 거기까지 가서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당에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체가 참 김진태 의원이 이런
그야말로 기고만장한 태도 자체가 조금도 이런 망언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할 생각도 없고 애초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의 민심과는 달리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 뭐랄까요, 이렇게 기세를 등에 업고 거의 연설하는데도 다른 의원들, 다른 후보들이랑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래요. 아, 왜 그래? 황교안 후보, 오세훈 후보 뭐합니까? 이강 아니었어요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나름 황교안 후보가 뭐 거의 이제 지지율 1위였고 그 안에서는 오세훈 후보 뭐 이런 정도였고, 사실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크호스 정도였던 건데, 이 두 후보는 뭐 그냥 사전에 준비된 연설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방식이었는데, 거의 김진태 후보는 아까 뭐 이게 카우보이 모자 쓰고 앞에 막 연단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거의 막 쇼맨십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진짜 아이돌처럼. 장난 아니에요. 인기에 거의 그 뭐랄까요, 이게 태극기 부대의 인기에 힘입어서 진짜 본인이 스스로가 약간 아이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연예인병처럼 인기 뽕을 제대로 이렇게 업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아예 기자들에게 연설문을 따로 배포하지도 않고 그냥 아예 무대를 휘어잡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주 제대로 뭐 물이 오른 거죠. 반면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평가받던 황교안 후보는 김진태 후보의 기세 앞에 맥을 추지 못했다고, 메시지 측면에서도 큰 공감을 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철지단 빅텐트론 뭐 이런 걸 꺼내들면서 보수 통합 이런 상투적인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하고요. 오세훈 후보도 제한된 시간 안에 연설을 끝마치지 못하면서 아니고 참 베테랑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야, 참.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껏 이 5.18 망원 논란이 이게 딱 완전히 이제 그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원들이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런 좀 후광 효과가 좀 있었을 수 있겠지만, 또 남은 변수들이 계속해서 많겠죠. 아직까지 27일까지니까요. 근데 뭐 일단은 첫 연설 분위기만으로는 김진태 후보가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다크호스 정도가 아니고 네, 엄청난 그 뭐랄까요, 망언으로 인하여 제대로 당내에서 존재감을 이 바닥에서부터 거의 뭐 완전 몇십 % 이상은 끌어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TV토론회가 오늘 또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TV토론회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아마 향배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상황에서 김진태 의원이 정말 당대표가 되면 제대로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김진태 태극기 정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황교안 후보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태극기 부대하고는 그래도 이 사람들을 아예 이 태극기 부대와 척을 지진 못하지만 눈치껏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 부대를 완전히 끌어안고 김진태처럼 이렇게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합리적인 보수인 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좀 이렇게 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지율 때문에 눈치 보다가 갑자기 막 태극기 부대를 다 끌어안으려고 이렇게 5.18 망언 같이 하고 이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계속해서 이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어물쩍 할 것으로 보이고,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후보는 계속해서 뭐 쭉쭉 그냥 아우토반을 계속해서 달리실 것 같아서,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라면 우리가 김진태 후보가 정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는 것도 아예 그럴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긴 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당명 태극당 좋습니다 이러시는데, 근데 진짜 태극기가 너무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나라 국기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좀 오염시키는 게 참 그 뭐랄까요, 이제 엄마 부대 이런 사람들이 엄마라는 너무 소중한 이런 그 존재를 오염시킨 것처럼
태극기라는 것을 국기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 게 너무나도 불쾌해요. 뭐 한국당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저는 뭐 좋지 않거든요. 자한당이라고 무조건 부르는데 네. 한국 태극 이런 이름을 이렇게 막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들어서 그죠?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은 김진태 의원이 과연 자유한국당을 더 휘어잡게 될지, 그래서 더더욱이 민심에서 더더욱 멀어지게 될지. 지지율 지금 뭐 2% 하락했지만 김진태 의원이 이런 식으로 정말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당권을 휘어잡게 되면 지지율 뭐 이전에 그 박근혜 탄핵 전국 때 같은 그런 지지율을 또 만들어주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제가 예고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스트릿바 논란이 잠깐 묻혔지만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교일 의원은 어떻게든 이게 좀 이런 5.18 망언 이런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건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게 묻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길 바라셨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기사 보셨나요? 네, 최교일 의원 귀국 보고서가 녹색당에 의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아유, 녹색당이 또 한 건 해주셨네요. 이 녹색당이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최교일 의원의 귀국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출장 명단에는 장욱현 영주시장을 포함한 영주시 공무원 4명, 그리고 김현익 영주시 의회 의장, 최교일 의원, 그리고 박모 보좌, 최교일 의원의 보좌관까지가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일정을 보면요, 제보자가 밝힌 그 일정과 여기서 나온 첫날 일정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다? 제보자의 진술이 스트릿바를 갔다고 이야기하셨던 데니얼 조 그분의 진술이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걸 이제 뒷받침하는 거죠. 스트릿바에 갔다는 제보가 나온 5월 24일 일정을 보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9월 24일 일정을 보면 5시에 찰스 랭글 미국 하원 의원으로부터 특별 표창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이거랑 좀 다르네요. 네, 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9월 24일 일정을 보면 오후 5시에 찰스 랭글 미국 하원 의원으로부터 특별 표창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사진에 찰스 하원 의원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 의원과의 면담 일정이 취소됐다라는 제보자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뉴욕 한인회와 MOU를 체결한 것도 이런 양해각서가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양해각서가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한글 MOU에는 최교일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영문 MOU에는 최교일 의원이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뭘까? 미국 하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주체도 영주시장이고 최교일 의원이 낄 아무런 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행사 자체가 영주시와 여기 지금 찰스 랭글 미국 하원 의원 간의 이런 이 MOU, 뉴욕 한인회와 MOU 이런 거고요. 그리고 미국 하원 의원으로부터 감사장 이런 건데 애초에 최교일 의원이 거기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간다면 영주시만 가야 되는 건데, 영주시장이면 이런 사람들 가야 되는 건데 영주시 예산으로 굳이 아무 상관없는 최교일 의원을 거기다가 끼워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감사장도 그렇고 MOU 양해각서도 그렇고 최교일 의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교일 의원이 같이 끼어서 간 겁니다. 그냥. 이게 대체 무엇이냐. 이게 뭐 영주시 의원이 사비로 간 게 아니잖아요. 영주시 예산으로 영주시장, 그래 영주시장이야 뭐 MOU건 감사장이건 받으러 갔다 쳐요. 그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야 영주시 예산으로 했다 쳐. 그런데
최규일 의원과 그 보좌관에 대해서 해외 출장비를 왜 영주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냐. 이건 영주시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자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신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최규일 의원에게 선심성으로, 자기 공천이 걸려있으니까 최규일 의원에게 일종의 약간 뭐랄까 뇌물 같은 여행 경비를 대준 거다. 이렇게 이제 녹색당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뇌물 공여 수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 최 의원과 장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다음 주 중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야,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시죠? 이게 여기 대체 왜 거기 가서 제대로 된 일정도 없는데 뭘 한 것도 없는데 왜 갔을까 했었는데, 그게 다 그런 이유가 나름대로 뭐 일정들이 영주시에서 무슨 하는 MOU 체결하고 뭐 뉴욕 한인회에서 하는 뭘 이게 하고 감사장을 하원 의원에게 받고 이런 게 최규일 의원과 아무 상관없는데 영주시장이 가는 행사에 끼어서 갔더라. 거기서 또 같이 이제 좀 노셨더라.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스트리파 방문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현지 가이드가 추가 데니얼 조 씨가 추가 증언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네요. 네, 이 데니얼 조 씨는 최 의원 일행 중 일부가 은밀한 서비스를 하는 프라이빗 룸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안동 MBC에 따르면요, 데니얼 조 씨가 최 의원이 가지도 않았다, 뭐 전라는 아니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상반신만 노출되는 곳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락가락 해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 씨가 최 의원, 영주시장 등이 함께 간 이 스트립바 안에서 그냥 스트립바를 스트립 쇼를 하는 그 사람들이 구경하는 이런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그들 일행들 중에 일부는 프라이빗 룸에 들어가서 별도의 돈을 내고 한층 더 야한 쇼 이런 게 있었나 보죠. 그런 걸 하는 프라이빗 룸에도 별도의 돈을 내고 들어갔더라 라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네요. 데니얼 조 씨는 왜 모르겠냐, 내가 옆에 앉아 있었다. 20불에서 200불까지지만 돈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프라이빗 룸에 들어가면 거기서 20불에서 한 200불까지 몇 불을 내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프라이빗 룸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방송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상상에 맡기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쎄 최 의원에 따르면 전라는 아니었고 상반신만 노출하는 그런 무희들과 프라이빗 룸에 들어가서 20불에서 200불까지 내는 이 돈을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그런 프라이빗 룸에 일행이 같이 들어가기도, 일행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기도 했더라. 이런 이제 폭로가 추가로 나왔다는 건데요. 글쎄 최 의원의 해명과 달리 이것 때문에 일정까지 조정을 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정표가 이건데요. 원래는 이게 스트리파에서 떨어진 호텔 인근의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스트리파를 가자고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해서 일정을 옮긴 거잖아요, 스트리파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트리파 근처의 베트남 음식점에서 저녁을 드셨다고 합니다. 야, 스트리파가 그렇게 가고 싶었나 보네. 스트리바를 가려고 저녁 식사, 원래는 호텔 인근에 아주 좋은 식당, 스테이크 먹고 이런 식당으로 예약을 했는데 스트리바 때문에 베트남 음식점에 급하게 잡아서 거기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밥을 먹은 식당을 바꾼 것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이제 데니얼 조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규일 의원이 그때 연수 왔을 때 자기가 여기 안다, 맨하튼을 아는 사람은 최규일 의원 뿐이었다고, 자기가 여기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의 입장료뿐만 아니라 스트리파 입장료를 전부 최 의원의 보좌관
직접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최규일 의원이 또 이번에는 어떤 추가적인 변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다 드러난 상황에서 이것저것 한두 개 걸린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물론 스트릿바는 본인 사비로 갔으니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실지, 전라는 아니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실지, 아우 참 입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부끄럽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LA 갈비나 먹고 오지 스트릿바를 왜 가라고 하시네요. 아니 이제 뭐 가는 거야. 너무 가고 싶으면 뭐 본인 그냥 여행 가셨을 때, 네, 사비로 여행을 다 이제 해서 가셨을 때 아무런 이런 예산과 관련된 일정이 없을 때, 그죠? 그럴 때 가셔가지고 아무도 몰래 이렇게 즐기셨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굳이 우리가 이런 TMI까지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룸까지 들어갔더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하나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만나요. 안녕.